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친구 그냥 생긴 거 보면 고질라가 바닷가에 나타난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얘네들은 물속 해조류만 먹고 사는 세상 순둥입니다. 이름하여 바다 이구아나. 이 독특한 생명체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바로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의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죠. 이곳은 문자 그대로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단절된 채 생물들이 독자적인 진화를 이뤄온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람사르 습지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만한 곳이죠? 혹시 이탈리아 남부의 칠렌토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해안선, 희귀한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고대 문명에서부터 지금껏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세계 자연유산과 세계 지질공원, 그리고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국제보호지역이 중첩 지정된 곳을 우리는 다중국제보호지역, 즉 MIDAS 또는 미다스라고 부릅니다. 다중국제보호지역은 단순한 보호지역을 넘어 지구상의 가장 귀중하고 독특한 가치들이 한 곳에 농축된 말 그대로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지역인 셈이죠. 대한민국 제주도의 경우도 다중국제보호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제주도에는 무려 4가지의 국제보호지역이 모두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다중국제보호지역은 왜 중요하고 또 왜 더 잘 지켜야 하는 걸까요? 좋은 품질의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구상하는 사람이 있으며 정교하게 재봉하는 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들은 각각 따로 일할 때도 가치가 있지만 함께 일한다면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옷이 만들어지겠죠? 다중국제보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과학적 가치, 그리고 생태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질 때 그 의미는 단순히 덧셈 이상의 가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국제보호지역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삶이 함께 만들어낸 지구의 종합예술작품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다중국제보호지역을 구성하는 4가지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그리고 람사르 습지입니다. 앞에 세 종류는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서 국제협력과 세계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산하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람사르 습지는 람사르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4가지 국제보호지역의 특징을 제도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세계자연유산. 이건 지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 세계가 모두 함께 가장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인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뛰어난 자연현상과 경관, 지구 생성 역사의 주요 흔적, 중요한 생태적 과정, 또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4가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통과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정말 어려워요. 세계 자연유산은 보존에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데 해당 유산이 법적으로 영구히 보호될 수 있는 강력한 관리체계를 요구하거든요.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특한 퇴적 시스템과 생물 다양성, 호주의 퀸즐랜드 열대우림 지역의 진화 기록, 캐나다의 그로스몰은 국립공원의 지구 역사의 흔적 등이 바로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 밑에는 수억 년의 지구 역사가 잠들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구의 놀라운 이야기가 그대로 새겨진 곳, 그게 바로 세계지질공원입니다. 세계지질공원에서는 지구, 지리, 지질을 뜻하는 지오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오트레일, 지오푸드, 지오팜 등을 개발하고 관광, 교육, 상품으로 연결합니다. 탐방객은 지오트레일을 따라가며 배우고 지역 식재료로 만든 지오 음식을 맛보며
그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지오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인도네시아 토바 칼데라의 거대한 폭발 흔적, 이란 타바스의 건조지대 지형, 영국 노스웨스트 하이랜드의 고대 암석 기록 등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지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은 사실 자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의와 풍족한 삶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찾는 공간이 생물권 보전지역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의 뿌리에는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물권의 필수적인 일부로 보고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국제적 프로그램입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3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핵심 구역은 철저히 보존하고, 완충 구역은 연구 교육을 하며, 협력 구역에서는 주민들이 친환경 농업이나 생태 관광 등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독일의 렌 지역은 농업과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고, 호주의 그레이트 샌디 생물권 보전 지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겔버그는 지역사회 성장과 생물 다양성 보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람사르 습지입니다.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람사르 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습지는 생명의 요람일 뿐 아니라 홍수를 조절하고 물을 정화하며 탄소를 흡수하는 자연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인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임과 동시에 또 너무 쉽게 사라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9가지 기준에 따라 희귀하거나 생물 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습지 등을 일명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프렉토알은 거대한 담수호로 매년 2만 쌍 이상의 물새들이 번식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물새들의 번식지로서 중요한 곳이고요. 인도의 칠리카우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호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되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그리고 람사르 습지 모두 잘 보전해야 하는 국제보호지역입니다. 하지만 보전만 고집하면 주민의 삶이 배제되고 이용만 강조하면 결국 자연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현명한 이용과 보전이라는 균형을 중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균형은 다중 국제보호지역에서도 중요하며 추가로 개별 국제보호지역 간의 조화로운 관리 방안 마련, 시너지 효과 창출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다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제주도는 어떻게 다중국제보호지역이 되었는지, 또 이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07년 제주 탄생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질학 교과서이자 희귀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한라산, 성산 일출봉, 검은오름 용암 동굴개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이 지닌 가치를 오랫동안 보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예약 탐방제를 시행하고 전문 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죠. 이후 2010년에는 제주도 전체 지역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용머리 해안, 주상 전리대 같은 13개 핵심 지질 명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오트레일, 지오푸드 등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2002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시작해 2019년에는 곶자왈 숲과 해안까지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핵심 지역, 완충 지역, 협력 지역으로 구분하여 현명한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로 소득을 올리고 그 수익 일부를 핵심 지역 보전에 다시 투자하여 선순환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남사르 습지는 2006년에 물령아리 오름 습지를 최초로 5개의 습지가 남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동백동산 습지는 곶자왈 지대에 물이 모여 만들어진 제주만의 독특한 습지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국제보호지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는 다중국제보호지역의 조화로운 관리를 위해 2016년에 기존에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던 관리 업무를 세계유산본부 한 개 본부 체계로 일원화하였으며 유네스코, IUCN, 지시다와 함께 조화로운 다중국제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국제보호지역 모두 저마다의 지정 목적, 관리 주체, 관리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전문가, 주민 모두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하고 개별 다중국제보호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앞서 비유했던 것처럼 좋은 옷감과 디자인, 재봉 기술이 합쳐져 훌륭한 옷을 만들듯 이 국제보호지역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관련 주체들을 교육, 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지시다가 유네스코와 대한민국과의 협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 형태로 제주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시다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의 글로벌 허브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중국제보호지역의 조화로운 관리를 위한 다양한 혁신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시다는 4대 국제보호지역 중 상대적으로 관리자 지원이 부족한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다중국제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요청 사항을 접수받은 이후 전문가 자문을 매칭시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국제보호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 플랫폼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초로 미다스 정보 공유 허브를 구축하여 관련 통계 제공, 380개 다중국제보호지역에 대한 핵심 정보 소개, 관리 사례 공유, 관리 개선 방안 공유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미다스 전문가 네트워크 및 포럼 등 다양한 혁신 방안도 유네스코, IUCN, 대한민국 정부, 제주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미다스를 중심으로 한 연구, 훈련의 혁신 방안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의 신비로운 태초의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그 물은 용암이 만든 계곡을 따라 흐르며 생명을 탄생시키고 또다시 곶자왈 숲과 들판에 머물러 생명에 힘을 주며 큰 물을 이루어 세상을 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 흐름 속에 이어져 왔고 또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치를 누릴 권리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존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다중국제보호지역을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자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의 삶과 미래 세대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입니다.